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맴돌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 5년 정도 되는데요. 이전에 이제 써본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점, 단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IT 업계에 있는 계신 분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는 뭔가 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리고 장점을 어떻게 앞으로 더 진전시켜 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속하고 애자일하고 빠르고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파스라든가 사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적절한 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파스 모델로 한동약품에서 프로젝트를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상당 부분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이 기존의 자바라든가 또는 다른 랭귀지로 개발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르다 하는 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인데요. 비용은 절감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드라이브, 그다음에 파이어월, 와스 이런 것들을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아이아스 그 서비스 하는 데에서 그 빌려서 쓰는 것이 좀 이렇게 확실히 싼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은 투자 비용이 이제 감가상각이 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그 아이아스 서비스를 이제 빌려 쓰는 경우에는 좀 그 세금 절감 효과 없다는 것이 또 한편의 이제 얘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복잡성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드리겠지만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그런 IT 인프라가 간단해지고 복잡성을 줄여주는지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어떤 자체가 어떤 밸류를 가진다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혁명,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이렇게 연결돼서 그 소셜과 모바일과 모바일 앱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빅데이터 분석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인프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런 이 키워드들, 키 테크놀로지들과 연결돼서 가야만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보안 문제인데요. 이 보안 오늘 이 주제는 이제 인테그레이션 때문에 보안 문제를 많이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보안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보안에도 제가 보는 보안의 관점은 보안에 상당히 많은 레벨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액세스 매니지먼트, 내부 팔레시, 보안 팔레시 등 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객과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객이 클라우드에 원하는 거는 싸고 또 빠르고 쉽게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보안이 튼튼한 그런 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클라우드가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죠. 내가 CPU 몇 개, 메모리 얼마,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얼마, 몇 시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내가 빌려 쓰겠다라고 그런 것이 굉장히 간단한데 파스라든가 사스 형태로 가게 되면 그 복잡성은 매 회사마다 전개하는 방식이나 코딩하는 부분,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짜 서비스를 받게 돼서 되게 복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자체가 어떤 사스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존 시스템과 통일성을 갖고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이미 투자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비용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고객과 이탈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 SLA, 특히나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게 이제 SLA 부분이죠. 그러니까 SLA가 이제 고객한테 너무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SLA 부분 굉장히 교묘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수록 이제 SLA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라는 말이 이제 작년 가트너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복잡성과 또 이 양자 간의,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차이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에 미들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는 고객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가운데 있어서 이 전체를 인테그레이션 해주고, 또 고객이 복잡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과 인테그레이션을 이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에게 맡기는 그런 업을 얘기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현재 있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터처럼 SI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SI는 우리가 주 계약자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들이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그들이 DB를 구매하고, 와스를 구매하고, 프로그램 랭귀지 선택을 하고, 그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 총책임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 클라우드가 점점 진행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라는 업종이 새로 생길 것이고, 저희 미래있기 컨설팅은 저희 스스로가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CSB,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모델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애그리게이션, 이거는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를 선별해서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업이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각 이 파스라든가 사스를 고객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엮어서 인테그레이션 해서 고객에게 마치 하나의 클라우드처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써있는 요 회사들은 외국에 이제 유명한 이런 CSB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인포시스라는 요 회사는 이제 인도 회사죠. 그래서 미국 그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5년까지는 CS 벤더가 현재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될 거고요. 현재 5% 정도만 통해서 CSB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데, 2015년에는 20% 정도가 CSB를 통해서 구매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SB의 이 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 1월 26일 날 저희 미래있기 컨설팅이 퍼베이시브와 한국촉방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 회사가 그동안 세일즈포스를 통해서 그 클라우드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존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인테그레이션 툴을 해외에서 소싱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 인테그레이션 툴의 시장을 봤더니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퍼베이시브라는 툴이 상당 부분 안정적이고 클라우드 분야에서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상당 많이 시장 정의를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국 총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저희 미래있기 컨설팅으로서는 CSB를 가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를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클라우드가 앞으로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발전하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그 클라우드를 이제 현업 부서에서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스 형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부서에서 당장 나는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콜센터가 필요해. 나는 당장 이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해. 나는 영업 지원하는 그런 영업사원 관리 프로그램 필요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 바로 사스를 구매를 하죠. 네, 미국서는 이제 이 전체 IT에 대한 컨트롤이 IT 부서에 있는 회사도 있지만은 각 이 현업 부서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가
직접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를 컨택을 해서 그 클라우드를 이제 주로 이제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T 부서에 얘기하든 안 하든 어쨌든 독립적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세일즈포스가 됐던 넷스위트가 됐던 다른 여러 가지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가 되면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여러 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개.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렇게 여러 개 생기고 애플리케이션 다르고 그러면 이제 진짜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물론 그 IT의 전체적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로 봐서는 ETL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테그레이션 아키텍처가 있죠. 그래서 소아를 근간으로 한 아키텍처도 있고 그다음에 배치를 근간으로 한 아키텍처, 인텔리전 아키텍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클라우드가 이제 뚝 떨어지니까 그거는 또 상당 부분 코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보면은 뭐가 있게 되냐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IT 부서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IT 전산 자원들을 묶어서 가상화를 하고 그 위에다가 클라우드 모델을 만들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아직 클라우드로 이렇게 전이 되지 않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서 어떤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형태, 퍼블릭과 그 다음에 프라이빗과 그 다음에 기존의 온프레미스, 기존의 형체 상태로 그 서비스를 해주는 온프레미스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보게 되면 각각 굉장히 그 강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ERP는 오라클이나 SAP는 제조 ERP 그러면 제조 ERP 모든 스위트가 다 있죠. 그 다음에 SAP의 뭐 재무 ERP 그러면 재무 ERP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ERP 같은 그런 성숙된 소프트웨어 모델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보면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보면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사스 형태의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CRM, 그 다음에 콜센터, 그 다음에 뭐 채터 이런 정도 아주 이렇게 어느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파스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넷스위트 같은 회사는 재무 ERP, 재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HR로 유명한 석세스 팩터, 이 석세스 팩터는 요 근래 SAP의 M&A가 됐죠. 그래서 SAP가 이제 석세스 팩터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SAP의 HR 모듈하고 이제 통합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퍼블릭 클라우드 여러 개가 이렇게 서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복잡한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게 되게 복잡하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ETL이라든가 또는 그 리얼타임의 자바 소아 베이스의 이런 리얼타임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이제 또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잘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파스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뭐냐면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메인프레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메인프레임 자원에다가 옛날에는 우리가 거기다 HR을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파이낸스를 집어넣고 뭐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메인프레임에 다 돌렸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산 시대를 가면서 HR 서버, DB에다가 HR 서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런 전자결제 그룹웨어가 또 한 서버에 올라가고, 또 영업관리 또 한 서버 DB에 올라가고, 이런 분산 형태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분산 형태로 가게 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외부로 바뀌면서 유저 인터페이스는 전부 다 외부로 하나로 다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걸 지원하는 그 서버가 전부 분산되어 있고 DB가 다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이런 형태로 요거 박스 하나가 다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HR 서버, 그다음에 영업 서버, 마케팅, 고객 서비스, 컨택 센터, 상품 개발, 구매, 제조 이런 등등의 이제 애플리케이션들과 서버가 DB가 이제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씩 이 파스 형태를 통해서 개발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전체를 통합시키는 거죠. 요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의 클라우드에 이런 거를 이제 하나에 합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한동약품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한동약품에 분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로 이제 묶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렇다 이 클라우드 파스를 형태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특히나 CRM이나 콜센터 같은 그런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해서 얹는 하나 정도 또는 두 개 정도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시도가 이제 특이한 부분이고, 나머지 ER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진짜 될 수 있을까, 저런 식으로 될 수 있을까. 근데 한동약품도 상당 부분 중형 기업이고 나름대로 업무 프로세스는 대기업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나로 통일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작업들은 상당 부분 차이는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직 개편입니다. 조직 개편인데, 이 HR 쪽에서 조직 개편하면 조직 개편 내용들이 다른 영업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전자결제, 다른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파급이 돼야 되는데, 이미 시스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직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데이터를 말아서 물리고 그거를 다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현재 처음에 영업 부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HR을 만들고 전자결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전체가 이제 하나 HR 패키지의 조직을 변경하면 전체 다 이렇게 조직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대단히 장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체인지, 변화에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단점은 하나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시스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세일즈포스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요 안에서 하나의 세일즈포스 파스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사용자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800명 유저인데요. 사용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헤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시스템을. 그런데, 모든 파스나 사스 형태의 서비스는 각각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배치잡을 1시간 동안 돌린다든가, 그러면 그 나머지 시스템에 영향이 있게 되죠, 나머지 유저들이. 또 SQL을 돌리는데 대단히 많은 쿼리의 리스판스가 나온다. 그래서 건수가 100만 건에 대한 쿼리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IO가 굉장히 폭증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놨어요, 이제 세일즈포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지금 이제 관건이고, 그런 부분, 이 피해는 방법들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많이 터득하게 됐습니다. 잘라서 한다든가, 쿼리를 미리 계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클라우드 내에 리미테이션을 이제 시켜나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이죠. 좋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많은 용량의 하드웨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게 거대한 이제 자원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걸 돌릴 수 있는 대형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는 데 있어서 그 컴퓨터의 용량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에서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넣어서 돌리는 거나 10개의 애플리케이션 넣어서 돌리는 거나 같다는 겁니다. 리스폰스 타임이.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 좋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이 클라우드 벤더들이 그 프라이싱 하는 모델이 뭐냐면, 사용자가 몇 명이냐 따라서, 가격을 매깁니다. 파스나 사스 형태는. 아야스 형태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에, CPU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몇 기가 디스크가 얼마고 이런 거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만, 파스 같은 형태는 사용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진다 이죠. 한 유저당 1년에 또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매기기 때문에 일정한 인플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800명이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최대한으로 많이 집어넣을수록 그 효용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스템을 돌리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시스템에 돌리게 되고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비용을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HR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사원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원이 쓰는 HR 시스템을 단독으로 만들 때 하고 나머지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 800명 유저가 돌리는 경우하고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부분이 전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인테그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약품 같은 경우는 SAP를 사용하고 있는데 SAP하고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툴들이 이제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 하는 툴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파트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 조금 요 첨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요거 요청하시면 새로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클라우드 업체에서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API들이 있어요. API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제공하는 API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되게 WDS나 REST API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API는 리얼타임 모드와 배치 모드 다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PI를 사용해서 이제 여기도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A와 기존 시스템과 이렇게 뭔가 통신을 하게 되려면 여기서 여기 프로그램 짜야 되고 여기도 프로그램 짜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클라우드는 또 다른 세트의 AP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표준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와 통신하는 API는 전부 다 틀립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각자 개발하는 툴 또는 랭귀지가 틀리기 때문에 자바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 각각의 랭귀지를 익혀야 된다는 거, API를 익혀야 된다는 거, 되게 복잡한 그런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소스든 데스티네이션하고 이렇게 서로 매핑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리얼타임과 배치를 다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런 DB라든가 ERP라든가 이런 걸 다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빨라야 되고, 스케줄러가 달려있는 그런 툴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요새 들어서는, 제가 봤을 때 인포마티카나 데이터 스테이지, 이런 외국산 툴들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도 포용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여온 퍼베이시브라는 툴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와의 통합 인테그레이션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부분들은 클라우드 툴이나 이런 부분도 사용하게 되고, 배치든 거의 클라우드와 이제 기존 시스템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을 하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는 데서 대부분의 경우는 클라우드하고 기존 시스템하고 별 인테그레이션 별로 없어요. 또 인테그레이션 가능한 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런 전략이 없다고 하면 클라우드 가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메인테넌스라는 게 더 많이 든다는 거죠. 클라우드 가는 이유가 경비 절감과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플렉시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인테그레이션 때문에 더 저하가 된다고 하면은 도입 안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 전략 없이 클라우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느낀 바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옛날 메인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메인프레임 프로그램도 해봤는데 그때는 되게 편했어요. 메인프레임 할 때는 거기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이 더미 터미널을 통해서 이제 액세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분산으로 가면서 더 불편해지기도 하고 편해지기도 했는데 다시 이제 전체 그 파라다임이 메인프레임으로 가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EA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ISP EA라는 부분이 이제 뭐 데이터 아키텍처,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아키텍처, 그다음에 테크니컬 아키텍처 뭐 등등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즈니스 아키텍처하고요 데이터 아키텍처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이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데이터 아키텍처는 그거를 과거에는 분산된 그 형태로 임플리멘트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툴을 활용하는 건데 클라우드 서포트하는 이제 인테그레이션 툴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기존에 그 개발된 그 툴들은 기존에 있는 DB나 이런 건 잘 되지만은 클라우드하고 클라우드 서포트하는 것들이 이제 부족한 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데이터 시큐리티 문제는 이제 더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데이터 퀄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 퀄리티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잘못한다든가 또는 그 사용자의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데이터 퀄리티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클라우드 역시 데이터 퀄리티 역시 당연히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슈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인테그레이션 툴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iPaaS라는 게 생겼는데 인테그레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툴을 우리 회사의 서버에 설치를 하고 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데이터를 연결시켜가지고 양쪽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와서 줬는 그런 그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요 인텔리전 소프트웨어가 여기 클라우드에 올라간다.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저기 데스티네이션에 주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 인텔리전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iPaaS라는 그런 류의 서비스입니다. 퍼베시브도 이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포메티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과 배치 모두 이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클라우드에 있는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이쪽 ERP에 있는 테이블하고 싱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RP에서 이런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면 그게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테이블이 바뀌고 클라우드에 있는 테이블이 바뀌면 그것이 또 이벤트 발생해서 이쪽에 있는 테이블을 바꾸게 돼서 리얼타임으로 항상 두 테이블을 싱크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것. 클라우드 통합은 전사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 클라우드 도입에서 클라우드 하나만 이렇게 그 인텔리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 클라우드 부분들을,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아키텍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클라우드하고 통합되는 모습을 그려야 된다. 잠깐 제가 이 퍼베시브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이 퍼베시브는 상당 부분 안정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97년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라, 지금 보면 이제 25년 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된 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리네요, 이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데이터 인테그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ETL 툴이기도 하고,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런 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프레미스로 서버에다가 올려가지고, 클라우드하고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서버든 또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그걸 연결시켜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인테그레이터는.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요 솔루션은 뭐냐면, 요거는 인테그레이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든, PaaS든, IaaS든, 인테그레이션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거기에 존재를 해서 나머지 시스템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회사에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올려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서비스 해주는, 그런 제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는 PSQL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 정도에 노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노벨. 아십니까? 예. 나이 드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노벨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이제 그 네트워크, PC 네트워크에서는 1인자였는데 그 노벨이라는 회사가 인수한, 그 DB가 뭐였냐면, 비트리브라는 DB가 있어요. 비트리브. 나름대로 PC에서는 정말 잘 쓰였던 그런 그 DB였습니다. DB가 노벨이 이제 망하면서 이 퍼베이시브에 그 비트리브라는 그 DB가 팔려서 지금, 이 비트리브가 PSQL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PSQL은 옛날 비트리브라는 그런, DB고 아직도 지금 사용되고 있고 요 DB는 특이하게도 클라우드용 DB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용 DB로. 그래서 저 DB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멀티 테넌시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DB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프로파일러라는 그 제품이 솔루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퀄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데이터 러시라는 여기 그 솔루션이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요거는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DB입니다. DB라고 해야 될지 또 리파지토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사용 RDB는 아니고요. 요게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요걸 활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세일즈포스라든가 그런 그 클라우드하고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세스 데이터베이스하고 세스 DB를 하고 연결돼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집어넣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DB 부분인데 DB는 이제 테라데이터나 오라클이나 상용 거의 모든 DB를 다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ERP, SAP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양한 ERP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소아 베이스의 인테그레이션 엔진들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XML이라든가 이런 최신의 그런 그 기능들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어댑터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상당 부분 수백 개의 어댑터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건 뭐 어떻게 처리하냐는 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요 코베이스는 지금 한동약품에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하고 잘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상당 부분 많은 그 코딩에 수고를 더 든다라는 거를 이제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들여오면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쪽 그 시장은 되게 좀 비싸요, 가격들이. 제가 옛날에 DW 하면서 내가 느낀 것들인데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고가인데 이 부분들 저희가 이제 4월 달까지 인트로덕터리 프라이스로 해서 싸게 5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맨 마지막에 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연락해 주시고요. 코리안 에어도 이거 쓰고 있고 다른 그 회사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